준수하세요. AMPM 글로벌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SNS 광고 마케터 4강 카카오톡 플러스 기타 SNS 광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M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광고 시스템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카카오톡입니다. 실명제 서비스라는 메신저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앱과 연동이 되는데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검색 엔진인 다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원 사이트인 멜론이 있고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 등으로 현재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톡 광고 시스템 안에서 이 카카오 모먼트가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모먼트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전에는 이 카카오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지 안에 바로 이 카카오 모먼트가 있는 것인데요. 카카오톡의 광고 상품인 이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등 즉 카카오 모먼트는 보통 이 DA 광고 영역에 관련된 그런 광고 매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 모먼트 DA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집행 프로세스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은 계정을 당연히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캠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4강까지 왔는데 대부분 그 광고를 만드는 순서가 캠페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를 만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소재를 만드는 영역까지 집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다음 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 모먼트 광고 캠페인을 형성하기에 앞서서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광고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총 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비즈보드입니다. 카카오톡 친구와 그리고 채팅 탭에 노출되는 광고이고요. 원하는 랜딩 방식과 그리고 최종 액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비즈보드 CPT가 있습니다. 네, 광고가 고정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CPT란 바로 코스트 폴 타임, 시간마다 비용이 과금이 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평일 낮 2시간 기준으로는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메인 구자를 저희가 CPT 광고 상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즉 여기도 DA 광고라고도 하죠. 네,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활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나 또는 주요 파트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주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에게 채팅방으로 전달이 되는 광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 쇼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쇼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여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다음 지면에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쇼핑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광고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동영상입니다. 카카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면에 동영상 광고가 노출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카카오의 영상 및 콘텐츠 영역에 최적의 타겟팅을 통한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영상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광고 유형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저희가 광고 시스템 상에서 광고 목표를 즉 KPI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광고에 앞서서는 이 KPI 즉 목표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야 저희가 운영 방안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 목표 설정 단계 역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환 목표가 있습니다. 구매, 참여, 설치 등의 행동 전환 유도가 가능한 광고 목표이고요. 전환 가능성이 큰 대상에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택 가능한 광고 유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 광고 목표로는 방문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방문자를 극대화하는 광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찰 방식 과금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선택 가능한 광고 유형으로는 카카오 비즈보드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광고 노출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에 주로 많이 선택하는 목표이고요. 광고 유형에 따라서 사전 계약 형태의 구매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택 가능한 광고 유형으로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나 카톡 채널, 그리고 다음 쇼핑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회입니다. 동영상 광고를 많은 사람이 조회하도록 유도를 하는 광고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및 브랜딩에 적합한 그 광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동영상이 선택 가능한 광고 유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드디어 광고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예산 설정을 해야 됩니다. 1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로 선택이 가능하고 10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설정을 체크 시에는 굳이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후에는 이 광고 그룹 단에서 새롭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50자 이내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그룹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광고 노출할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맞춤 타깃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픽셀과 그리고 SDK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또는 고객 파일 등록을 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맞춤 타겟이 달라진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지금부터는 광고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설정하는, 즉 오디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맞춤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는 내 데이터 설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픽셀 앤 SDK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픽셀 앤 SDK가 무엇이냐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서비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매체별로 한번 나눠보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픽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픽셀이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로그 분석 등이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앤 SDK를 또는 고객 파일을 등록을 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서는 이 선택 가능한 맞춤 타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모그래픽이 있습니다. 성별, 나이,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타겟팅 한다는 건데요. 말이 데모그래픽이지 조금 유사한 단어로는 즉 인구 통계학적 저희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서 데모그래픽의 옵션이 역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제 지면 및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디바이스 먼저 보겠는데요. 네,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iOS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드로이드는 좀 갤럭시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부가사항으로는 와이파이에서만 노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계제 지면입니다. 카카오톡, 다음,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선택 가능. 그렇기 때문에 계제 지면인 것이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채팅 탭에만 노출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계제 지면 및 디바이스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에 따라서 자동 입찰 또는 수동 입찰로 저희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먼저 자동 입찰의 경우에는 클릭수 최대화, 즉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수동 입찰인 경우에는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노출, 조회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예산입니다. 아까 캠페인에서는 미설정을 체크 시에는 굳이 설정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광고 그룹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 그리고 5억 원 이하에서 역시나 동일하게 10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행 기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일자 부분을 봐주시면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입력해야 하고 종료일을 미설정도 가능합니다. 즉 구체적인 종료일은 설정하지 않고 미설정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일 및 시간입니다. 가능한 모든 요일, 시간에 노출 설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좀 데이터를 저희가 근간으로 하여서 설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만약에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뭐 고객 응대가 안 되는 곳이라면 꼭 주말 노출이 아니라 평일에만 집중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집행 기간을 설정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게재 방식입니다. 빠른 게재 방식과 그리고 일반 게재 방식이 있는데요. 빠른 게재는 광고 그룹에 설정된 일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소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게재이고요. 일반 게재는 광고 그룹에 설정된 일 예산을 시간대별로 분할하여 노출하는 것을 바로 일반 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타겟 설정이 전부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새로 저장을 클릭을 한 후에 새 오디언스를 저장을 하거나 또는 타겟 관리에서 오디언스 관리를 들어가시면 오디언스 생성 후 불러오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광고 그룹 이름을 역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광고 그룹 이름 역시 50자 이내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타 영역에서는 맨 아래 이제 플러스 광고 그룹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누르면 최대 5개까지 광고 그룹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고 그룹까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 단계인 소재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소재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소재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되기 위한 정보를 뜻하고요. 광고 소재에 대한 30자 이내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랜딩 URL이 있습니다. 외부 URL 주소로 이제 랜딩이 되는 것인데요. 이 랜딩 URL 중에서도 좀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채널 웹뷰와 챗폼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의 특정 페이지로 랜딩이 되는 것은 이제 채널 웹뷰, 그리고 챗봇이 설정된 카카오톡 채널로 랜딩되는 것은 바로 챗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장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좀 선택 사항인데요. 동영상형, 이미지형, 멀티형 등을 통해 동영상과 이미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역시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 요소, 네이버에서는 확장 소재 정도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이미지인데요. 일단 이제 배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형과 마스킹형이 있는데요. 오브젝트형은 텍스트와 주인공 캐릭터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썸네일형은 텍스트와 사각형 썸네일이 노출. 마스킹형은 텍스트와 배경이 지워진 썸네일이고, 마지막으로 텍스트형은 정말 말 그대로 텍스트만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광고 소재 만들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 모먼트의 좀 기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고 자산 관리입니다. 이 자산 관리 중에서도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메시지 소재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대상으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그리고 도달 캠페인 하위 메시지로도 전달이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드뷰 관리입니다. 애드뷰는 카카오톡 채팅 탭 내에서 아래에서 위로 노출되는 광고 형태이고요. 화면 노출 형태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가 다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폼 연동 관리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받은 설문, 응모, 예약 등을 그 비즈니스 폼 내에서 연동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픽셀 SDK 연동 관리입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추적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행동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 관리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디언스, 즉 고객 관리인데요. 타겟을 조합하여 오디언스를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거나 좀 수정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 만들기나 또는 수정 시에는 캠페인 유형에 맞는 오디언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 반응 타겟 관리인데요. 광고 그룹의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 재생, 전환, 반응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타겟을 만드는 영역이고요. 최근 90일 동안 집회 광고의 반응을 앞서 말씀드렸던 클릭, 전환, 재생, 열람 등이 반응인데요. 이러한 반응을 만들어낸 사용자들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타겟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 파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수의 광고를 집행하거나 브랜드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객 식별자 AD/ID를 직접 업로드해서 타겟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 관리자, 고객 식별자 AD/ID에서 좀 모르실 텐데, AD/ID는 이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ID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서 운영이 가능한 고객 식별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 그룹 관리입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그리고 도달 캠페인에서 활용 가능한 오디언스를 설정하는 방식이고요. 직접 확보한 고객 식별자,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앱 유저 아이디, 메시지 발송 대상자 등을 타겟팅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타 카카오 광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카카오 커머스 서비스와 광고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안에서 거래 가능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쇼핑하고 카카오 쇼핑 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품 카탈로그 광고인데요. 카카오 커머스 광고 상품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품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를 찾아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광고 자산 관리에 들어가서 카탈로그 관리에 들어가시면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비즈 플러그인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카카오 싱크, 위치 전송 등 카카오톡 내에서 화면 전환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어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 광고 OX 퀴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 광고의 CVV는 동영상 1000회 재생당 과금하는 방식이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이 1000회죠. 1000회가 아니라 바로 1회이고요. 일단 먼저 CPV란 무엇이냐? 바로 코스트 per 뷰입니다. 한마디로 시청 1회당 과금되는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마케팅 용어 중에 바로 이 1000회랑 관련된 것이 바로 CPM이 있는데요. CPM이 이제 cost per 마일로 1000회, 여기는 무엇이냐? 여기는 아무래도 노출당이겠죠. 1000회 노출당 과금되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대부분 그런 약자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어별로 명확한 명칭을 인지하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의 경우 배너 형식으로 노출되므로 텍스트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텍스트형, 썸네일형 그 외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렇듯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해야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역시나 X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종료일 때문인데요. 이 종료일이 저희가 미설정으로 체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설정해야만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톡 관련된 광고 상품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버 밴드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알림 광고입니다. 알림 광고는 이제 비즈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운영 중인 밴드 멤버들에게 특정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알림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의 특징은 빅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셜 광고입니다. 이는 파트너 센터, 소셜 애드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게시물이나 콘텐츠 사이에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광고 상품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피드 상품이 있습니다. 피드는 콘텐츠 사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흔히 네이티브, 자연스러운 광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비딩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채널 광고입니다. 채널 상단에 배너가 노출되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풀스크린 광고,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앱을 닫을 때 팝업 형식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화면 전체에 노출이 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상품 중 하나인 밴드 알림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집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비즈센터에 저희가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영 중인 밴드를 좀 한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가 바로 이 비즈센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파트너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 입력 화면에서 운영 중인 밴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로고 하단에 파트너 정보 및 충전하기 등 좀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좀 보통 2, 3일 정도의 파트너 정보를 이제 검수를 마친 다음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림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의 멤버 중에서 알림 내용에 맞춰 특정 성별 또는 연령별 타겟에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소셜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소셜 광고는 밴드 파트너 센터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소재 순서로 일반적인 흐름으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우선 캠페인 만들기 영역에서는 캠페인 이름과 목적 등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1 예산 한도는 선택사항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예산 한도는 선택사항이니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바로 이 밴드 소셜 광고인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캠페인 목적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게시글 홍보하기, 밴드 알리기, 그리고 밴드 스티커 보상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 생성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광고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고 대상 선택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밴드와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게재 위치나 입찰 및 예산 설정, 집행 기간 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1 예산은 광고 그룹에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광고 최소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광고 그룹 예산은 바로 1 예산과 집행 기간을 곱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만들기 영역입니다. 광고 소재 이름을 입력을 한 후에는 랜딩 페이지로 사용할 게시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광고 그룹에는 합의 최대 10개까지 소재 등록이 가능하고요. 대표 이미지는 이제 300대 300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건데 의료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 심의필 번호와 심의필 서류 등록까지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드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티브 광고 영역과 그리고 스마트 채널 광고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검색 광고 시스템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광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은 보장형과 성과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보장형은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기간이나 노출수가 보장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성과형은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성과에 따라 광고비가 소진되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소재를 만드시면 되고요. 광고 계정당 등록 가능한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광고 세팅을 하든 저희는 캠페인 목적을 항상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 계정에 들어가셔서 광고 관리에 들어가셔서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그 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캠페인 목적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웹사이트 전환인데요. 사이트 방문 후 전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웹사이트 트래픽은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앱 설치는 말 그대로 앱 설치의 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동영상 조회는 역시 동영상 노출을 목적으로, 카탈로그 판매는 카탈로그 제품의 판매 유도가 목적이고요. 쇼핑 프로모션은 고객 혜택 및 프로모션 소식으로 홍보가 목적인 그런 캠페인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을 앞서 말씀드렸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 URL, 브랜드와 업종 정보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캠페인에 대한 이름과 예산 한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 그룹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캠페인 만들기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 시 이제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되는데요. 우측에 이제 타겟 도달 범위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는 매체별 도달 범위를 예측 후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인 광고 소재 만들기까지 왔습니다.
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총 5가지의 타입이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티브, 두 번째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이미지 배너, 그리고 카탈로그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소재 타입은 캠페인 목적, 광고 그룹의 게재 위치, 청구 기준 등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이버 밴드 OX 퀴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풀스크린 광고는 고정 가격으로 집행되는 1일 고정형 광고이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문장 그대로 풀스크린 광고는 고정 가격으로 집행되는 1일 고정형 광고이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밴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림 광고가 있었고, 피드 광고도 있었죠. 피드, 소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채널까지 있었죠. 네, 이렇듯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풀스크린 광고는 이렇게 1일 고정형 광고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이티브 광고의 CPC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 제외 10원이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항목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앞선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지만 지금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장 그대로 네이티브 광고의 CPC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 제외 10원이 맞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CPM, 코스트 펄 마일과 그리고 CPV, 코스트 펄 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상이한데요. 만약에 스마트 채널일 경우에는 1,000원이 최소 입찰 기준이지만 만약에 스마트 채널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100원입니다. 코스트 펄 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원, CPC와 동일하다는 점 내용 안에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는 네이버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바로 어디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보장형입니다. 부장형이 아닌 성과형이고요. 이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G, F, A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기타 SNS 광고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틱톡입니다. 15초에서 10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공유하는 숏폼 플랫폼이고요. 2016년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되었고, 한국은 2017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 틱톡에서의 광고 방법은 틱톡 포 비즈니스의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신의 틱톡 계정과 연동하면 게시물로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광고 제작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틱톡 포 비즈니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광고 상품들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테이크오버입니다. 앱을 열 때 처음 노출되는 풀스크린 전면 광고로 음향은 미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초부터 최대 5초짜리 동영상 이미지가 가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1일 독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탑뷰인데요. 앱을 열 때 처음 노출되는 컨텐츠형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음향, 댓글, 좋아요, 공유, 팔로워 등 기능이 지원되고, 이 탑뷰 역시도 1일 독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피드 광고입니다. 피드, 즉 타임라인 내에서 표시되는 전체 화면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파크 애드, 검색 결과나 틱톡 게시물에 노출되는 네이티브 형식의 광고입니다. 인피드 광고와는 달리 자신의 게시물을 광고로 노출하는 방식이 바로 이 스파크 에지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랙티브 애드온입니다. 광고 하단에 카드, 스티커 버튼을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어블 광고입니다. 다운로드 전 앱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동영상 광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틱톡의 광고 상품으로는 pen글이 있습니다. 틱톡의 광고 네트워크로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맞춰서 운영하는 pen글 광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시태그 챌린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 많이 좀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해시태그가 하나가 있는데요. 브랜드 테마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저를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팔로우하도록 하는 예약형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디드 스티커입니다. 브랜드 맞춤형 스티커를 제작하여서 유저에게 배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X는 바로 X의 옛 명칭은 바로 트위터입니다. 블로그 방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광고 지면은 이제 타임라인과 그리고 트렌드 탭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면과 광고 구매 방식 및 광고 상품인데요. 이미지나 동영상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면이 달라지고요. 노출형이냐 아니면 참여형이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광고 구매 방식 및 광고 상품이 달라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X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방식인 첫 번째였던 이제 경매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경매형에 대해서 광고 상품으로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및 트렌드 탭 등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활성화해서 트윗처럼 제작하는 그런 좀 기본적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앰플리파이 프리롤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15초에서 2분 20초까지 동영상 광고가 노출이 됐는데 이때는 건너뛰기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버티컬 미디어 광고입니다. 세로형 풀사이즈 영상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매 방식 중에 참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형에는 이제 광고 상품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입니다. 2개에서 4개의 맞춤 선택지에 투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화형 버튼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유저 참여를 좀 트윗하는 경우인데요. 대화형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화형 버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환형이 있습니다. 전환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웹카드, 여기서는 이제 다이내믹 프로덕트 광고가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 비디오 광고를 카드 형태로 변환한 그런 광고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콜렉션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 이미지와 그리고 하단에 최대 5개의 작은 썸네일을 보여주는 쇼핑 광고로, 뭐 좀 다른 매체와 좀 비슷한 경향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메타의 정말 노출 형태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타의 바로 컬렉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앱카드입니다. 이미지, 비디오 광고를 앱 설치 버튼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한 상품입니다. 앱 설치 버튼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 방식으로는 바로 1고정 상품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의 첫 화면에 독점 동영상 광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트렌드 테이크오버입니다. 24시간 동안 트렌드 리스트 상단 독점 동영상 광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입니다. 트렌드 탭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주 맞춤형이 있습니다. 앰플라이파이 스폰서십은 동영상 시청 전에 6초 이내에 짧은 동영상이 노출되는 광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 알림입니다. 특정 액션을 취한 유저에게 자동으로 알림 발송을 하는 API 솔루션이고요. 다음으로는 X라이브입니다. X의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방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시태그와 그리고 해시 패티가 있습니다. 해시태그에 브랜드 이모지를 좀 부착하는 방식인데, 해시 패티는 무엇이냐면 위에 사항이 적용이 됐을 때 색종이를 뿌리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바로 이 해시 패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타 SNS 광고로는 바로 링크드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요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고요. 특정 업계 사람들이 구인구직, 동종업계 정보, 팔로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고 방식으로는 이제 캠페인이고 캠페인 그룹입니다. 보통은 광고 그룹, 광고 세트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캠페인 그룹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광고 순으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캠페인 목표로는 인지도, 고려, 전환 이 3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링크드인은 과연 어떤 광고 상품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스폰서 컨텐츠가 있습니다. 피드에 표시되는 프로모션 게시물을 말을 하고요. 게시물 왼쪽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것이 바로 스폰서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광고입니다. 페이지 우측 또는 탑
배너에 표시되는 광고이고요. 이미지 포함이 가능하고 텍스트 광고이지만 이미지 포함이 가능하고요. 텍스트 광고 클릭 시에는 웹사이트로 랜딩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스폰서 메시지입니다. 네이티브 광고의 일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회원들에게 메시지 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내믹 광고입니다. 각각의 회원에 대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화된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회원의 프로필, 사진, 이름, 직무 등을 사용하는 광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매체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TV, 요즘 오늘날에는 숲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 방송 전문 플랫폼이고 인수와 합병을 거쳐서 현재의 아프리카 TV의 구색을 갖췄다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면서 회사명을 현재는 숲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광고 방식은 이제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통장 사본을 업로드해야만 가입 신청이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빠르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디어 이 기타 SNS 광고 OX 퀴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틱톡의 탑 뷰는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이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틱톡에는 정말 많은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탑 뷰는 바로 추천 피드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앱을 열 때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X의 팔로워 광고는 CPV 방식으로만 과금이 된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사실 이 영역 역시 제가 설명단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의 팔로워 광고는 CPV 방식이 아니라 CPF 방식입니다. 바로 Cost per Follower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CPV 방식은 무엇이었냐? 바로 뷰죠. 1회 시청당 비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링크드인은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그룹 광고 순으로 광고가 진행한다. 자, 헷갈리시죠?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O입니다. 해당 영역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링크드인은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그룹입니다. 캠페인 그룹이고 그 다음 광고 순으로 집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매체별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 강의 이제 5강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고를 잠깐 드리자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딱 한 강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모두 준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